야, 치, 네가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오후 1시 학교 급식실은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빨간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풍경이었죠. 교장 박종수는 급식실 한쪽 구석에 서서 아이들의 식사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온 그에게 아이들의 밝은 표정만큼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3학년 한 학생이 국을 쏟으며 옆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박종수는 천천히 그 학생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 음식은 장난치는 게 아니란다. 밥을 먹을 때는 바른 자세로 먹어야지.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바로잡았죠. 박종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급식실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소리를 질러요. 여성의 목소리가 급식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죠. 모두가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종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학부모님이신가요? 저는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학생에게 식사 예절을. 예절? 당신이 교육자예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창피를 줘요. 김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울먹이며 말한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학교에 불만이 많았던 지연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마디 해주겠다고 마음먹고 학교로 달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분노는 이성을 앗아갔습니다. 밥이 넘어가냐고요. 우리 애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지연은 급식 배식대 위에 놓인 식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 담긴 식판이었죠. 박종수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학부모님 진정하시고 사무실에 가서 차근차근. 하지만 지연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찌개와 밥이 든 식판이 박종수의 머리 위로 기울어지더니 뜨거운 국물과 밥알이 그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머리카락과 얼굴, 깨끗한 양복 위로 흘러내렸죠. 박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급식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카메라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빈 식판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기분이 어때요? 우리의 기분도 이랬을 거라고요. 박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의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주변 교사들이 급히 달려와 박종수를 부축했고 지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급식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남은 건 충격에 빠진 아이들의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밥알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학생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갑질 교장 학부모한테 제대로 당하다.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글로 채워졌습니다. 속 시원하네 진짜. 교장들 원래 저런 거 아니냐. 우리 때도 저런 교장 있었는데 누가 좀 혼내줬으면 했다. 대부분의 댓글은 지연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의 권위적인 분위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듯했죠. 영상은 다른 SNS로도 퍼져나갔고 각종 커뮤니티와 단톡방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죠. 언니 대박 영상 봤어. 진짜 통쾌하더라. 교장이란 작자가 애들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으면 저랬겠어. 지연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고 참았지. 우리 아들이 그날 울면서 집에 왔다니까. 교장이란 사람이 애들 앞에서 창피를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해준 거지 뭐. 하지만 영상에는 담기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박종수가 학생에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고, 단지 부드럽게 식사 예절을 알려준 것뿐이었죠. 하지만 영상만 본 사람들은 그런 맥락을 알 리 없었습니다. 편집된 진실은 더 빠르게, 더 자극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박종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머리와 어깨에 화상을 입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 등도 화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학생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문병을 왔지만 박종수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겁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학교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일로 그랬을 겁니다. 부모 마음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박종수의 아들 강현우는 달랐습니다. 현우는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현우는 영상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학생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박종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그 어머니도 아이를 생각한 마음이었을 거다. 법까지 갈 필요는. 아버지, 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흘 후 지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은 냉정했죠. 김지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강현우라고 합니다. 박종수 교장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소장 사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김지연 씨를 고소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고소를 해요? 저는 제 아이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식판을 쏟은 행위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것도 3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교장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했죠. 게다가 학교 급식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죠. 지연은 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먼저 우리 아들을 혼냈잖아요. 애가 울면서 집에 왔다고요. 그것과 폭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진단서입니다. 아버지는 2등도 화상을 입으셨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교사 5명과 학생 10명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자신이 영웅처럼 느껴졌던 지난 며칠이 갑자기 아득하게 느껴졌죠. 현우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현우가 떠난 후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고소장에는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라는 무거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실감났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서 차분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죠. 아버지는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창피를 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식사 예절을 부드럽게 알려주셨을 뿐이죠. 하지만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급식실에 난입해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식판을 쏟았습니다. 현우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서, 병원 진단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고소인 대리인으로 나서시는군요. 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명백한 사안입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우는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래서 공정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2달 후 법정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현우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화상은 거의 다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제35호 형사사건, 피고인 김지연 폭행 등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교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급식실에 들어가 식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쏟은 행위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우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그날의 장면이 고스란히 펼쳐졌습니다. 지연이 급식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모습, 박종수가 당황하며 손을 내젓는 모습, 그리고 뜨거운 찌개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순간까지. 영상에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선생님.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실감했죠.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학생에게 식사 예절을 부드럽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이는 교육자로서 당연한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우는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들과 학생들의 진술입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학생을 창피주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반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자녀는 집에 돌아와 울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현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이가 운 이유는 친구들 앞에서 장난을 치다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학교나 교육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판사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행과 모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에게 가한 폭력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교육 질서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틀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취재진이 몰려왔죠. SNS에서는 학부모의 영웅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법정 드라마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지연은 피고인석에 서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치며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연은 2025년 9월 5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 박종수에게 식판을 쏟아 폭행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급식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의 경위일 뿐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다수의 학생들이 목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학부모가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는 교육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손을 꽉 쥐고 있었죠. 판사는 판결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박종수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과도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것이죠.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피고인 김지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낙인이 찍혔습니다. 앞으로 3년간 단 한 번이라도 법을 어기면 바로 교도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방청석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종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판결은 법이 정의를 실현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존중은 기본입니다. 교사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연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SNS의 영웅은 법정에서 범죄자가 되어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갔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 저녁 박종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퇴원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며칠 더 머물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학교로 복귀하면 학생들과 교사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판결 소식 들으셨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었다. 수고했구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처를 바란다고 의견서를 내주신 덕분입니다. 박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았던 건 그 어머니를 이해했기 때문이야. 지연 씨도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였을 거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현우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이 없다면 사회는 무질서해집니다.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법은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는 거고 나머지는 사람의 마음으로 풀어야 하는 거란다. 박종수는 창밖의 가로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 씨의 아들 말이야. 그 아이가 이번 일로 엄마가 법정에 서는 걸 봤을 거 아니냐.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어쩌면 그 아이가 제일 큰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는 명확한 사건이었지만 교육자인 아버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박종수는 이불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세월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은 실수로 배운다는 거야. 지연 씨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을 거다. 그 깨달음이 진짜 교육이지 처벌이 교육은 아니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교육자였습니다.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를 이해하려 하는 모습에서 현우는 왜 아버지가 평생 교단을 지켜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학교에는 언제 복귀하실 건가요? 다음 주부터 나가려고 한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박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보다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며칠 후 박종수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학생들은 복도에서 인사를 건넸죠. 급식실을 지나칠 때 박종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잊자. 앞으로 나아가야지. 박종수는 교장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쌓여있는 서류들을 보며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박종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위해, 진정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사회봉사 명령에 따라 매주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은 단지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지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자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 가려다가 며느리가 말렸어. 아이 말만 듣지 말고 선생님 말도 들어보라고 하더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손자가 친구를 때려서 혼난 거였어. 그때 학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 말을 듣고 지연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달려갔던 그날이 떠올랐죠. 아들에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장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지연은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그날 학교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친구한테 장난치다가 국을 쏟았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신 거였어. 큰 소리로 혼낸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집에 와서 울었던 거야.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말만 믿고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성급했어.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법정까지 갔잖아. 친구들도 다 알아. 나 학교 가기 싫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아이를? 아니면 내 자존심을?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꽃집에 들러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행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저 교장 선생님을 뵙고 싶은데요. 행정실 직원은 지연을 알아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지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종수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꽃다발을 내밀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앉으시죠. 박종수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이 말만 듣고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 하셨는데 제가 그걸 폭력으로 갚았습니다. 지연은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석 달간 쌓여왔던 후회와 자책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종수는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부모님, 고개를 드세요. 지연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박종수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였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가고 싶었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학부모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종수의 말에 지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해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선생님처럼 사람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앞으로 잘 자랄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우셨을 테니 앞으로는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장실을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아이의 말뿐 아니라 상황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사회봉사를 모두 마쳤고 집행유예 기간을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5학년이 되었고 학교 생활도 안정을 찾았죠. 지연은 학부모 모임에서도 조심스러웠지만 다른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민준이가 꼭 와달라고 해서 학교를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연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집중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구나.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수업이 끝나고 지연은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박종수가 학생들과 대화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종수도 지연을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도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참관 수업 오셨군요. 민준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함이 담긴 침묵이었죠. 박종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학부모님, 사람은 실수로 배우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학부모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제대로 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박종수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에 지연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선생님들은 너희들을 위해 많은 걸 하시거든. 응, 엄마. 나도 알아.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년 전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한편 현우는 법률사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는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고 범죄에는 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응징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때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보낸 사진을 휴대전화로 열어봤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교육자시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용서는 따뜻하다. 그 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법으로 질서를 바로 세우되 마음으로 화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는 박종수가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지연이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의 냉정함과 용서의 따뜻함 사이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급식실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법으로, 누군가는 반성으로, 누군가는 용서로 그날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배웠습니다. 존중의 가치를, 책임의 무게를, 그리고 용서의 힘을 말입니다. 교실의 불빛 아래서, 법정의 냉정한 판결문 속에서, 그리고 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진정한 성장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